본 방송은 제가 해요? 하세요. 하세요. 본 방송은 영화 브루탈리스트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거나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편집 잘해주세요. 딴딴딴딴딴 딴따란딴딴 딴딴딴딴 푹치기 팍치기 푹치기 팍치기. 네, 주간 영화 보고의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닝을 맡은 박 시장입니다. 아니 아까 노래 부르면서 현타가 왔는데 우리 지금 이거 주영모 몇 년째죠? 저랑 스칼렛님이랑 안 지가 9년째고 방송을 한 지도 거의 8년째예요. 정말요? 네, 저희 방송 2017년부터 했잖아요. 8년 됐다고? 네, 17년부터 했으면 어떻게 8년이 왜 아니에요? 2025년인데. 2017년부터 했다고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네. 2017년부터 네. 했어요. 제가 18년에 결혼했으니까. 거의 8년 차네. 네. 여긴 7년 차시고요. 야. 그러네. 네. 아니 우리도 오래 알았네. 우리 9년 됐다는 근데 게 또 그 웃겨. 구독자가 왜 안 늘어? 근데 우리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아까 나만 전에 늙어. 정말 웃기게도 하세요, 합시다. 그 얘기를 이제 밖에 계셨던 이제 다른 분이랑. 다른 분이랑 얘기를 또 했잖아요. 음. 근데 제가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팟캐스트 플랫폼 자체가 팟캐스트 컨텐츠 자체가 소구가 안 되는 마켓이다. 그런 것 같아. 네. 일단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음, 듣기만 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일단 운전을 안 해. 안 하잖아. 아, 길게 안 해. 미국 캐나다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4-5시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잠자면 안 되니까 또 그리고 또 앞에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딴 건 못 보고 무조건 라디오를 들어야 돼요.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지. 유튜브 틀어 보면서 가지. 왜냐면은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아니 나 얼마 전에 그 택시 타고 야구장을 가는데 아저씨가 야구 좋아하냐고 그러더니 네 좋아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구를 틀어주더라고요. 네. 나보고 보면서 가라고. 어. 나는 근데 무서운 거야. 아저씨 왜 전면 주시를 안 하고 나한테 야구 틀어주냐고. 아니 중국을 가. 아니 손님 핑계로 본인이 보는 거 아니야. 본인도 보고 있어. 보고 싶으니까. 아니, 중국을 가니까 네. 택시 기사들이 그렇게 핸드폰을 봐요. 그러니까 아. 그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 응. 진짜 무섭지. 본인들이야 이제 나는 맨날 운전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난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 이 사람의 그 전망주시 여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야, 모르지. 근데 어쨌든 8년이면 7년 치고 8년 차니까 7년이라 치고 너무 오래 했다. 되게 고인물이네 우리. 우리 팟캐스트 고인물인 게 우리가 되게 오래됐어. 그리고 이제는 편집도 네. 되게 두 분이 편집하시잖아요. 네. 편집도 그냥 툭 치면 나오는 느낌이야. 대강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조금 대강하기도 하는데 늘었어. 사실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멘트 중에서 그 실수하는 멘트가 되게 적고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 2시간 녹음해서 맞아. 실제 뽑아내면 1시간 30분에서 1시간 20분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보다 녹음 분량은 더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그 날아가는 게 줄었어. 네. 그래서 1시간 녹음하고 1시간 올리죠. 네. 맞아. 그래서 약간 옛날에는 강호동처럼 녹음해갖고 했다면 요즘엔 이경규처럼 하는 맞아요. 맞아. 분위기예요. 우리가 좀 늘긴 했네. 네, 오래 하니까. 옛날에는 진짜 고봉밥이었어. 완전 오디오 다 물리고 막 네. 난리도 그리고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준비 좀 해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백지로 오잖아요. 맞아요. 그 준비 안 한 지는 벌써 한 6년 된 것 같아요. 조용히 하시고요. 처음 1년만 영화도 했던 안 것 같아. 보고 영화도 안 보고. 그리고 장비 세팅하는 것도 이제는 음.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해. 그냥 대충 그냥 금방 하고. 맞아. 많이 늘었어.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를 할 때가 됐다. 왜 하다 말았네. 유튜브 하다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려면 네. 보니까 일단 편집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게 좀 아니 목소리 쓰고 그냥 영상은 요새 AI도 많고 뭐 자료화면 많으니까. 나도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냥 이렇게 그 원본 박물관처럼 저 침착맨 원본 박물관처럼 네. 그냥 이렇게 틀어놓는 식으로 그것도 우리 라이브처럼. 그래서 했었잖아요. 그거 방송 한두 번 하다 편집을 말았네. 박 실장님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그거가 그리고 중요한 점이 그거는 침착맨 그 침투 방송의 재미는 보면은 그게 일방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쵸. 양방향 방송이잖아요. 아, 그치. 그게 라이브를 하면서 구독자들이 읽어주고 하죠. 웃긴 멘트들을 하면은 그거랑 또 이제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웃긴 포인트가 되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침착맨 씨가 이제 화면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죠. 우리를 보면서 말을 하죠. 그치. 그러니까 되게 그 정말 나와의 토크쇼를 하는 느낌이 난다면은 우리는 우리만 서로 바라보고 있어. 맞아. 근데 그러려면 진짜 우리가 방송처럼 앞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쉽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방송은. 목소리만. 목소리만. 근데 그걸로도 이제 들을 수는 있으신데. 그거에다가 요즘 또 AI 중에서 AI가 알아서 생성형 이미지 만들듯이 아마 오디오도 생성형 비디오 만들려면은 만들 수는 있는데 너무 길어서 아마 너무 안될 거예요. 길고 너무 비쌀 것 같아 만들면. 그렇죠. 네. 비싸겠지. 근데 또 다 필요해요. 우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끼리 누군가는 이거 우리 약간 유물이에요.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는 추억 같은 거지. 우리는 텔레비전 같은 거예요. 비디오 킬더 레이디오 테레비. 스타. 텔레비. 우리는 아직 브라운관. 맞아요. 브라운관이야. 우리는 유물 플랫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전에 우리 구독자 중에 초딩 있었는데 대학생이겠네. 아리견주? 응. 그러지 않을까요? 벌써 7년이면. 근데 그분이 우리 팬 됐었을 때가 초반이 아니야. 초반이 아니긴 해요. 한 3, 중반? 4년 정도 뒤였을 때. 우리도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야. 중학생 지났고 고딩이네. 고딩. 우리 브루탈리스트에서도 왜 이렇게 전반기가 있고 중반기가 인터미션이 있잖아요. 있고. 네,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역사도 사실은 그 이 초반부 팬이 있고 중반부 팬이 있고 맞습니다. 초반부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팬도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거의 없다님이라든지 거의 없다. 버너스 커넥션. 버너스 커넥션 거의 없다? 거의 없다님. 왜요? 잠깐만 지금 무슨 말? 거의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알죠. 네. 네. 근데 거의 오래된 없다는 거예요. 팬. 팬 이름이 거의 없단데요? 우리? 네. 왜요? 우리 팬 중에 거의 없다가 있다고요? 헐. 있지 않아요? 댓글 엄청 다시는 분인데 거의 없다? 왜요? 거의 없다 아닌가? 거의 없다가 아닌가? 거의 없다는 영화 유튜버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나? 버너스 커넥션. 여기 아, 볼 게 없다. 볼 게 없다. 아, 내가 볼 게 헷갈려. 거의 없다님은 네.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볼 게 없다, 아, 볼 게 죄송합니다. 아, 볼 게 없다니. 우리 그 듣는 네. 청취자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었는데. 유명한 오시네필 사람이 오시네필님. 아니야 말고 말고 훨씬 더 유명하신 영화 분이 있습니다. 그 영화 작가님 하나 작가님 계십니다. 있었잖아요. 아, 진짜요? 네. 기억이 안 나. 아, 볼 게 없다. 지금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들으신 지 오래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양가가 없다는 거죠. 아, 얘네 안 되겠다. 아, 얘네 아직도 만남밖에 안 하네 이런 느낌. 얘는 정말 헛소리만 하는구나. 오늘도 이제 승부 1편 녹음하고 마무리쯤 됐을 때 느꼈어. 아, 우리 되게 그냥 사람들이 영화를 봤든 안 봤든 상관없이 우리 얘기하려고 얘기했네 이런 느낌. 우리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죠. 아 근데 우리 방송이 그 방송 있어요. 그 M장 기획 아시죠? 몰라요. M장이 뭐였어? 네. 그 M장 기획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그 코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리뷰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그냥 일반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이랑 유튜버들이랑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방송이 우리 방송 되게 비슷해. 아. 전문가가 아니야. 우리 따라했나 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랑 영화 전문가가 섞여서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M장 기획이 원래 팟캐스트로 시작한 아, 방송이에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여기는 다 얼굴이 다 나오네. MC 장원, 오창석, 이지선. 인기가 많네요. 인기 많아요. 80만 명 정도 보고 아 70만 명 정도 되네. 그렇게 많아? 60 정말이네. 70만 명 되네. M장 기획을 모르시는구나. 전 매일 하나씩 올라와요. 아, 그래요? 콘텐츠가. 근데 진짜 많이 약간 올라오네. 그 콘텐츠 제목들이 좀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인 것 좀 많아요. 약간 좀 야한 코드도 얘기하고 뭐 그냥 추억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랑 세대가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네. 많거나 비슷해요. 79년생이시네. 그렇군. 어쨌든 네. 저희도 좀 헛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영화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브루탈리스트로 저희가 이번에 콘텐츠를 갖고 왔는데 네. 무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이번에 또 수상을 한 영화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상이시죠? 에이드리언 브로디. 브로디. 피아니스트 이후 두 번째고요. 네. 피아니스트 받으셨을 때가 29살 29살. 최연소였다고 해요. 나무주연상. 네. 근데 둘 다 공교롭게도 홀로코스트 생존자 역할입니다. 저는 그래서 피아니스트 유태인 전문 배우. 피아니스트랑 섞어 놓잖아 이 영화를 네. 구분하기 힘들어. 아니 그리고 그때도 이미 약간 늙은 얼굴이었어. 안 늙었어. 20년 정도 됐을 텐데. 되게 신기한 게 그냥 미국 사람인데 생긴 게 되게 그 유럽인스럽게 생겼어요. 진짜. 부모님이 헝가리랑 뭐 이런 그쪽 동유럽 출신이세요. 둘 다. 제가 동유럽에서 그래도 학교를 잠깐 다녀봤었잖아요. 누가요? 저요. 동유럽에서요? 교환학생 다녔었잖아요. 진짜? 1년이나 네. 있었을걸? 굉장히 유명한 일화 이런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 많이 진짜? 얘기했는데. 네, 리투아니아. 네. 리투아니아? 네. 근데 진짜 거기 사는 사람들이랑 너무 닮게 생겼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코가 엄청 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아무튼 이런 얼굴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헝가리계 체코계 유대계고 아버지가 폴란드계 유대계.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그 헝가리 쪽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거의 지문인. 네, 음. 그냥 나 유대계야, 나 동유럽계야라는 느낌이 들어간 얼굴이라서 그냥 전문 배우가 돼버렸어요. 코가 어마어마하던데. 코가 진짜 보통 우리 한국 사람 코 한 5개 정도? 맞아요. 그 외국인들한테도 되게 특이한 코인 게 맞아. 보면 그 같이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없어요. 맞아. 네. 코가 진짜 가가멜 같아. 그 왜 사촌이라고 얘기하고 나오는 애 있잖아요. 아틸라? 미국인. 그 사람도 사실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 맞아. 네, 같은 그쪽 계열로 안 보여. 그렇죠. 마음대로 캐스팅한 거죠. 네. 그리고 여배우는 펄리시티 존스. 매력 멋져. 있습니다. 진짜 이분이 그 이름 잘 발음 안 되는 그 누구지? 와이프 이름이 아즈베제 뭐지? 엘리자베 같다고 했던 사람. 엘리자벳. 에르자벳. 네. 엘리자벳 역이고 네. 영화에서도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했다 기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분 실제로 옥스퍼드대에서 영문학을 하셨네요. 똑똑한 걸로 유명하시다고 합니다. 맞아. 똑똑하게 생겼어. 영국 사람이네. 좀 총명하게 생긴 얼굴. 되게 매력 있게 생겼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말도 이쁘게 하시더라고. 이분 그리고 그 사람이랑 사귀지 않아요? 그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콜드플레이랑 사귀지 않아요? 배우자가 아니요. 다른 분이네요. 아 그래요? 지금 사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다른 분인가? 그리고 가이 피어스가 나옵니다. 멋있어. 가이 피어스 너무 멋있어.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 같아. 가이 피어스가 그 사람이죠. 그 부자. 네. 예. 피어스. 뷰캐넌. 뷰캐넌. 뷰캐넌은 맞나요? 뷰캐넌 맞네. 야구 뷰런. 선수인데. 뷰캐넌이 아니라 네. 무슨 뷰런이야. 네, 뷰런이에요. 벤 뷰런인가? 벤 뷰런 맞아요. 뷰런. 이름들이 다 어려워요. 맞아. 옛날 이름이라 그런가 봐. 그런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이름도 어렵고 그 외국인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계 헝가리인 건축가가 미국으로 건너와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고군분투. 제목의 브루탈리스트는 건축사조 브루탈리즘을 따르는 주인공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네. 영화가 그리고 처음에 실사가 아닙니다. 네. 네, 여기까지. 실사? 실제가 아닙니다. 네. 실화가 아니에요. 실사는 맞고요. 네, 실사는 맞아요. 네.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출연 네네네. 처음에 길 같은 거 이렇게 나오고 길에서 달리는 쫙 모습 나오면서 밑에 이름 같은 게 나오죠.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선들이랑 같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바닥에. 네.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그 도면을 만드는 양식이에요. 도면을 그리는 양식이에요. 도면에 이렇게 틀로 이렇게 프레임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 선이 그렇게 나와요. 전 세계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를 따서 마지막에 끝날 때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고 이 전공자만 알 수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두근두근했나요? 아 이건 찐 재밌겠다. 건축 영화다. 아 이거는 약간 제대로 했다. 어.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영화 보는 내내 네. 진짜 너무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쵸. 너무나도 갑질하는 음, 전주와 네. 그와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응대를 해주면서 나의 그 미적인 건축적인 미적인 목표를 도달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의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응답해야 되고 근데 돈이 걸려 있고 개처럼 끌려다녀야 되고 갑자기 그렇지만 거기 나온 것처럼 성적으로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어디까지 봤어요 영화? 저는 영화를 1시간 한 반까지 봤는데 보다가 이거 내가 다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도 숙제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다 읽고 왔어요. 그래서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전 너무 충격 먹었어요. 약간 그런 장면이 왜 나오지? 이 영화가 그 정도까지 간다고? 약간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아주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긴 해요. 네. 진짜 그게 그의 뭐지 가이피어스의 네. 가질 수 없는 자에 대한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질 수 없는 자의 욕망? 그러니까 가진 거가 이 많잖아요.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책도 모으고 네. 뭔가 그 문화 예술에 대한 열망이 있어. 약간 네, 그런 거 선망하는 게 있어요. 그치. 책도 다 1세만 다 갖고 있잖아. 일세를 쫙 모으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그런 재능이 없고 탤런트가 없지만 그 중간에 처음 그 식사 초대했을 때도 얘기하듯이 하지만 이런 사람들 되게 동경하고 존경하는 면이 있어. 자기가 그걸 못하니까. 흠모해. 그러면서 동시에 경멸해. 약간 그런 경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동전 던지고 막 이런 거. 동전 던지는 장면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어.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약간 폭력적으로 성적으로 제압을 폭행을 하는데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진 않아.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마약을 한 상태였고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뒤에서 엄청 이렇게 끌어안고 막 어떤 그런 행위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끝나는 것까지도 보여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옷을 하나도 벗지도 않고 네. 그냥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장면이 어떠냐면은 약간 동물 같은 데서 있었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뭐지? 라즐라. 토스가 토스는 성이지. 성이고 이름이 라즐라인 거 그래요. 라즐로. 라즐로고 해리슨 벤뷰런 라즐로가 약을 하잖아요. 네. 마약을 하잖아. 그래서 그 이태리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태리에 가가지고 막 파티 같은 걸 했어. 근데 라즐로 그때도 약을 하고 마약을 해가지고 어디 저 길에 처박혀 있었어. 그래서 얘가 벤뷰런이 라즐로 찾으러 갔는데 보니까 또 약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네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문제를 만들고 안달이냐? 왜 너네는 이러냐? 아티스트들은 너네는 왜 그러냐? 하고 얘를 약간 제압하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나는 그때 그래서 얘를 목 졸라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목 졸라 죽였는 줄 알았는데 그 라즐로가 약간 살아있는 거야. 손을 이렇게 떠는 거야. 그래서 안 죽였네? 그리고 갑자기 라즐로가 바지를 이렇게 추스려. 바지를 추스리나? 라즐로가 바지를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바지를 이렇게 추스리는 것가 그 장면의 끝이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원테이크로 간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근데 거기서 그 벤뷰런이 뭐 이렇게 그쪽에 밑으로 손을 내린다거나 어떤 뭐 몸을 더듬는다거나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냥 뒤에서 꽉 안아버리거든요. 제압하고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분명히 이제 그 자세는 그런 자세예요. 뒤에서 이렇게 그런 자세. 분명히 자세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진 않아. 그 장면에서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되게 빨리 끝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데 아마 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은유적으로 영화에서 표현을 한 건지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약쟁이라 상상했을 수도. 라줄로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기만의 환각으로. 나중에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해서 와이프가 그걸 폭로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왜 당신 정확한 대사는 이거예요. 막 토를 등 두드려 주잖아요. 등 두드려 주고 하면서 토하라고.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해놓고 다시 동정을 요구하지? 이러면서 라줄로의 허리띠를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라줄로의 허리띠를 푼다.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너는 창녀야. 창녀라는 말을 하긴 하잖아요. 대사로. 그죠? 이 창녀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하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뭐 시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너무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긴 했는데 간간한 얘기만 했네. 이게 주인공이 이제 시놉시스만 읽었을 때는 그냥 되게 건축에 엄청 다 받쳐진 영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건축 이야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로 던져져 있지만 그거는 중심 스토리에서도 좀 일부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계속해서 폭력에 노출당하는 약자들 맞아. 그리고 이제 계급 음. 그거에 대한 뭔가 모습들이 더 많은 느낌? 근데 이제 충격적이게도 이제 건축가 나름 유명한 건축가가 예, 나온 건축가인데도 바우하우스.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네. 건축가죠. 지금은 거기 나오면 거의 지금 모셔간 없어요. 없어요? 네. 바우하우스 근데 아마 검색해 보면은 이런 건물들, 이런 네. 가구들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어떤 들어봤어요. 네. 지금의 현대 건축의 어떤 전신이죠. 네. 쉽게 말하면은 모더니즘 건축의 그 어떤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성균관 같은 곳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거기 출신인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옛날이에요? 네, 그 정도 옛날에. 근데 여기는 1950년대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때 졸업했어도 20살에 예를 들어서 거기 다녔어도 네. 80년이 흘렀으니까. 근데 최근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아니야, 없어졌어요? 옛날에 바우하우스는 1919년부터 33년까지 독일에서 운영된 되게 짧네요. 예술 디자인 학교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 미술 공부할 때 들었거든요. 바우하우스를. 독일어로 여기 미술도 건축의 있었고 집. 바우하우스가 건축도 있었고. 근데 네. 그 짧은 기간 있었는데 나치 정권에 의해서 폐쇄되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바우하우가 현대 미술과 예술과 건축에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겼죠. 너무 그러니까. 이쁘다 포스터. 주인공은 정말 진짜 제일 유명한 건축 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살리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망쳐 와가지고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기술을 좀 살려보려고 어떤 부자가 갖고 있는 서재를 리모델링 해주는 작업을 했는데 기껏 이쁘게 만들어줬더니 그 부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어지럽혀져 있다고. 심지어 돈도 안 주. 돈도 안 줘. 최소 자재값은 줘야 되는 아니 거 아닌지. 계약금도 없이 그냥 일을 시작한 거잖아. 옛날에는 뭐 그랬겠죠. 그래서 좀 불쌍했어. 그때부터 불쌍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 집에서 쫓겨나고 이용만 당한 거지. 사촌 집에서. 솔직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게 하나도 책임질 없는데. 이유가 없어. 네. 근데 말 몇 마디 잘못했다고. 네. 아니 그리고 자기가 설명을 잘했어야지. 자기가 가져온 물건이 자기가 가져온 그 그쵸. 그 수준인데. 사촌이 좀 너무하긴 했지.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잖아. 맞아, 근데 그 사촌의 와이프하고 또 썸씽이 있었어 보니까. 근데 와이프가 뭔가 아니야, 이 아니야, 남자를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네. 모함을 했어요. 맞아. 이 사람이 나한테 추근댄다고. 네. 토스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같이 지내는 게 부담스럽고 싫으니까 그랬을까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건드렸을 수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 이 라슬로가 한 행동들에 비하면 보면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와이프가 약간 의미심장하게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뭘 다. 그 사촌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럴 수도 있어. 그게 그냥 계속 다 모함이었을까? 이게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그래서 모함이었을 수도 있겠다. 주인공이 조금 불쌍하면서도 주인공이 되게 이중적이라고 느끼는 게 주인공도 사실은 어떤 물론 성매매를
하는 거가 이제 성 구매자만의 그 잘못은 아니지만 성 판매자에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본인도 성을 구매하고 그 어떤 그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성을 착취해 본 경험이 있으면서 본인도 이제 피해자로서의 그 상황에 가보기도 하고 양쪽을 다 겪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굉장히 착하게 행동을 하지만 양면적인 부분들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쫓겨납니다. 라줄로가 그 사촌 집에서 쫓겨나요. 아틸라 집에서.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잡부로 좀 전전을 하다가 무슨 빈민 수용소 같은 데서 되게 얼굴도 갑자기 말랐어. 점점 말라가. 네. 점점 피아니스트가 돼가. 맞아. 아까 검색해 보니까 네. 누명을 씌운 게 맞네요. 아, 거짓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누명을 씌웠대요. 거기 나오잖아요 대사에서. 그 와이프랑 차 타고 가면서 걔가 나 누명 씌우고 형은 날 버렸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운전하거든요. 그때 맞아. 그때 운전할 때 나 사고 날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러고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너를 몇 년 동안 찾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몇 년이 흘렀나요? 3년 후. 네. 3년 후로 나와? 씨, 졸라 오래 걸렸네. 진짜 일찍 아니 좀 찾을 찾지. 거면 빨리 찾지. 아니 여태 석탄을 3년 캤잖아. 그 사이에 와이프는 미국 못 와가지고 그래. 휠체어 신세대잖아. 그래. 그래서 뭐 돈 정산하고 이런 얘기가 없었고. 돈을 줬다. 그래서 그때 돼서야 이제 너무 미안해 이러면서 이게 그런 거야. 있는 사람은 사과가 쉬워. 나 이런 거 경험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에휴.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되게 잘하고 있어. 근데 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뭐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네. 할 때는 막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이게 난리 잘한 쳐놓고. 건지 못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다 해놓고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하니까 그제서야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또 이렇게 제가 하는 거를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잘 포장해서 이렇게 잘 내세우게 약간 뻔뻔해야 되잖아. 자기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대신에 그렇게 막 생색내는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할 때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들이 고객들이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없잖아. 그리고 뭐 미적으로도 이게 뭐 자기 스타일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자기가 진짜 이게 괜찮게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의심도 받기도 하고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괜찮은 거야? 이런 의심이 항상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제 3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항상 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잖아? 맞는 말을 하잖아? 그 사람은 이미 기분이 상해버렸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계약 관계가 계속 이어질지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내 고객이기 때문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막 이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라 그럴 때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때 막 눈물이 날릴 것 같은 거야. 아니 그 현장 할 때도 저거 진짜 다 이해한다고 저 장면들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잖아.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사실 이미 뭔가 삔또가 상했어. 삔또가 나간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먹히거든.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심지어 그 사람은 자기가 의뢰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부탁한 적이 시킨 대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식들이 중재를 잘해야 됐었어. 왜냐면 자식들이 의뢰자고 자식들이 그 맞아요. 디자인에 합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없고 그냥 완전히 갑자기 의뢰인도 아닌데 이 건물의 소유주인 사람이랑 맞아. 그냥 대면을 해버린 거야. 최악의 대면인 거지.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네. 돈을 부모가 대줘. 근데 누구의 그걸 맞아야 근데 돼? 그 집을 또 어떻게 맞춰? 평가하는 사람은 외삼촌이야. 막 이런 경우 너무 많아. 어. 사공이 셋인 거야. 어. 근데 그 디자인 미팅은 또 야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고 젊은 부부들끼리 하고 미팅을 해. 너무 사이 화기애애하게 잘 끝나. 근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되고 있냐. 이게 제대로 되는 거 맞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외삼촌을 불러와. 자기가 판단이 안 되니까. 자기 오빠를 데리고 와. 그리고 막 훈수를 막 두는 거야 갑자기. 거의 최근에 있었던 사례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완전 무슨 화가 나 있네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약간 과장을 한 건데. 근데 약간 명칭이 너무 그대로 등장해가지고 외삼촌에 있었던 경우죠. 외삼촌은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기도 안 차.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근데 또 하다가 보면 또 공사하다가 여기서도 뭐 떨어뜨리잖아. 사고 나고. 근데 어차피 그 교체될 거긴 했는데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막 자기 집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잖아. 그렇지. 뭔가 막 망가진 것 같고. 그렇지. 사실 그거 어차피 교체하면 쓸 일도 없을 텐데 어차피 부셔야 될 건데. 망가뜨린 거 같아. 괜히 망가뜨린 거. 그냥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이제 그런 것도 나오죠. 이 사람이 흑인 되게 싫어하는. 니그로. 진짜 싫어하더라. 엄청 싫어하는데 흑인들이 내 집에 갑자기 와 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거의 그 발작 버튼을 누른 수준이었지. 그때 뭐 아직 흑인 백인이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3년이나 이 사람이 이 건축가를 찾아다녔어. 그 잡지에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너 유명해졌다. 웃겨 진짜. 너 우리 집 와가지고 살면서 아니다. 처음엔 초대를 했죠. 차를 보낼 테니까 주말에 놀러 와라. 그렇게 약간 뭐랄까 그런 자본가들 뭔가 영혼이 약간 메마른 자본가들이 이런 뭔가 예술적인 걸로 자기가 그런 명성을 얻었을 때 그 맛이 있는 거지. 그치.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지. 맞아. 그래서 파티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하고 소개도 하고. 그래서 둘이 앉아서 개인적인 얘기도 해요. 자기 조부모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하고 그 해리슨이. 그러다가 라슬로한테 건축을 왜 하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왜 했나 질문을 했더니 라슬로가 이게 약간 명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정육면체를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정육면체를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에. 대사에서? 정육면체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정육면체를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때는 3D 기술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거 안 보여주면 공사를 못해. 그렇죠. 지금 다 매핑할 수 있죠. 이런 거를 그냥 이미지로 다 할 수 재질까지 다 있죠. 넣어가지고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모님의 되게 효자예요. 이 부자분이 또 건축. 그래서 건축 프로젝트를 맡기는데 그게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나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를 기리는 어떤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죠? 종합 재단 같은 건가요? 무슨 건축물을 어쨌든 의뢰를 해요. 네. 프로젝트를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맞아. 갑자기 막 언덕으로 올라가더니 네. 교회랑 뭐 커뮤니티 센터랑 네. 뭐 종합 문화 센터 같은 거. 맞아. 뭐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은 거의 예배당도 있고. 네. 뭐라 그냥 그래야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같은 거죠. 센터지. 네, 동네 커뮤니티 센터. 요즘에는 다 커뮤니티 센터가 그런 맞아. 걸 다 맞습니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짓기로 하는데 거기다 뭐 수영장을 넣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프로젝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크고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사고들이 터지죠. 사고들 설명해 주세요. 빵빵 터집니다. 일단 뭐 재료를 싣고 오는 기차. 네. 그러니까 터져. 말도 안 돼, 진짜. 그냥 폭파해. 뭐 테러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선로 이탈 이런 건가?
모르겠어요. 테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좀 그러니까 건축비를 줄이려고 네. 좀 과하게 과적을 해가지고 헐.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 근데 개인 기차가 있어요? 어떻게 과적을 개인 기차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건축비를 줄이려고 직접 운송을 하고 운송을 직접 한 거야. 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벌어졌고 그리고 해리슨이 처음에 부자가 된 계기가 전쟁 때 뭔가 비용 절감? 전쟁에 들어간 비용 뭐 절감을 운송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그걸로 벌었다 그래요. 특허가 내가지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돈을 절감하는 게 특화된 사람이야. 그래. 어쨌든 그래서 이 너네 맘대로 만들어라 해놓고 절감을 엄청 시켰겠지. 사람들 막 부려가면서 절감 전문가를 2명인가 한 명인가 네, 붙여놓고. 해놨잖아. 그 사람 아니에요? 우리 봤던 영화 중에서 외삼촌이지 외삼촌. 아니 공장에다가 사람 태우는 거 관련돼서 의논하는 거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서. 이거 스칼렛님 안 봤나? 공장의 사람? 그 홀로코스트 영화인데 공장에다가 사람 태우는 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은 한 시간 안에 더 많이 태울 수 있을까 논의하잖아요. 주인공이 나치 장군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효율적으로 한 걸로 공로를 인정받아서 거기서 이제 막 상 받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 웨스 앤더슨 영화인가? 아니요. 우리 봤던 영화 있어요 작년에. 맞아. 갑자기 그 영화 생각나는데 비용 전쟁 중간에 비용 절감 시켜가지고 부자 됐다는 게. 그리고 여기서 조금 좀 슬픈 거는 라줄로가 예산 문제로 커뮤니티 센터 짓는 동안 너무 간섭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자주 싸우게 돼요. 그러다가 야 그냥 내 급여에서 까 막 이러잖아. 그래서 거지같이 살아. 생활고를 겪어. 아니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건축가가 잘 먹고 살려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나의 생계를 포기한다는 게. 그래서 생활고를 겪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그 조카가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부자의 아들이 또 해리슨 아들이 얘한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아마 성폭행을 한 것 같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비슷한 게 있지. 예. 그리고 기차가 탈선을 하고 탈선을 한 거였어요. 그 아들이 탈선을 했네. 맞네. 그리고 그 암시하는 걸 수도 있어. 커뮤니티 센터 탈선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를 뜻하는 단어 아닌가요? 그렇죠.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교회도 이 친구들은 다 유대교잖아요. 맞아요. 근데 교회를 지으라 그러지. 캐톨릭 교회를 짓는 걸로 나오죠. 개신교예요? 네. 여기는 개신교. 이 동네가 개신교가 좀 활성화된 동네. 미국은 개신교지. 나 왜 카톨릭이라고 생각했지? 초반에 그 사촌의 와이프가 카톨릭이었어. 맞아.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을 것 그렇겠죠. 너무 사치스럽게 지으면 안 돼. 개인이 지을 수가 없지. 맞아. 그래서 기차가 탈선을 하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나서 돈도 없어지고 막 이래서 중단돼요. 짓는 게 중단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게 완성된 걸로 나오죠. 완성돼서 이제 나이 든 조카가 거기를 이렇게 구경하고 그런 장면 나오면서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축 비엔날레를 해요. 건축 비엔날레에서 초대받아요. 수상을 하는 뭐 그런 걸로.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라즐로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서 보고 있는데 중간에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또 다시 만나요 둘이. 그 라즐로랑 해리슨이 만나서 다시 지어보자 해요. 그래서 대리석도 다시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성폭행을 당하지. 뭐야? 좀 가관이네요 이 관계가. 가관이 다시 가요. 둘이 너무 애증인데요. 엄청 애증이야. 그래서 엄청 거지같이 살고 있었어요. 라슬로가 뉴욕에서 엄청 힘들게 그냥 그거 그리면서 도면 그리면서 살았는데 다시 기회를 주겠다 만들자라고 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로마로 대리석 사러 갔다가 근데 이게 라즐로가 자꾸 약을 해. 약을 하는 게 또 문제야. 맞아. 한 번 하니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한번 참교육 시키고 그러고 미국에 와서 잘 완성시키나요? 완성을 막 하는 중에 음. 이제 엘리자벳 네. 와이프가 알게 돼요. 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네. 것을. 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따지러 갑니다. 해리슨 집에. 그래서 해리슨 가족들이 다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너 지금 내 남편한테 뭐 했는지 얘기하라고 막 난리쳐요. 그리고 성폭 강간했다고 그 식사 자리에 서가지고 얘기를 해요. 강간범이라고. 자기를 강간한 게 아니라 라즐로를 강간했다고. 처음에는 자기를 강간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맞아. 근데 거기서 재발절인 그 아들이 또 막 엄청 고래고래 막 맞아. 화를 내요.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아 맞네. 아 그렇구나. 나는 네, 왜 제가 왜 화내는 처음에 막 이 강간범아 이러는데 걔가 막 난리를 쳐. 부자가 싸로 아주 그냥 나를 지금 찾으러 왔나 이래. 막. 강간 유전자가 있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하고 엘리자벳을 근데 바닥에 패대기를 쳐. 엘리자벳 별로 걷지도 못하는 애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기가 막 미안하다 하고 택시를 타게 하고 보내요. 근데 그러고 아버지 어디 갔지? 했는데 해리슨이 사라져 있어. 그리고 해리슨을 막 찾으면서 거기서는 빤스런을 해버립니다. 못 찾아요. 그런데 누가 여기 뭐가 있어요라고 하는 장면까지 막 나오고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럼 한 거 맞네. 돈만까지 친 거 한 거 맞고 이거 뒤에 나게 찾아보니까 응. 그 감독 인터뷰인가 어디 제작자 인터뷰에서 응. 맞고 강간한 거 맞고 그 자살했다.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한 거다. 못 찾고 도망가고 도망간 뭐 거고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 노인네가 자살을 한 것이다. 그 전 세계 역사상 제일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건축가는 부자들의 창녀라는 얘기예요. 진짜 근데 그게 사실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건축가라고 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우리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구현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욕망이. 그걸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자본이 필요해요. 그렇지.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막 간쓸게 다 내놓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구겐하임 미술관 한 사람이구나. 나 이거 진짜 보러 가고 싶었는데 제가 갔을 때 공사 중이어서 못 봤어요. 구겐하임. 아 진짜. 주로 부유층을 위한 고급 주택을 설계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런 부자들을 만나는 것도 복이거든. 건축가들은 엄청난 기회거든. 엄청 재밌겠다. 어떻게 지어보겠어 그런 걸. 이 영화에서도 되게 꼬리를 살랑살랑 하잖아. 그 식사에 초대된 순간부터 맞아. 그 부자들 사이에서 되게 자기를 한마디 한마디 멋있게 브랜딩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뭔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너무 이제 공감이 많이 됐다. 씁쓸하구만.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진짜 멋있네요.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 지은 건물들.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해요. 너무 실제 인물처럼 그려져가지고. 아 근데 이제 모티브로 한 인물은 있는데 누구죠? 마르셀 브로이어라고 이분도 이제 바우하우스의 헝가리 출신 건축가고 실제로 이런 건물들을 설계하셨고요. 예. 근데 의자도 만드셨네. 네 의자도 그분이 하셨고 트라이시클. 엄청 유명한. 아 맞아, 저 의자가 저도 처음에 네. 봤을 때 뭐야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우리 맨날 앞으로 못 가게 했던 그 맞아. 엄청 불편한 의자다 이랬는데 맞아.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되게 흔하게 보고 있는 장식물이나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이나 그런 건축물들이 사실은 한 50년대 100년 전에는 혁신적인 것들이었던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반드시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의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브루탈리스트. 저는 안도다다오를 콘크리트 좋아해가지고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브루탈리즘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콘크리트 건축은 아니거든요. 조금 이제 좀 다른데. 마르셀 브로이어를 영향을 받았네요. 그러네요. 역시 건축에 대해서 그래도 아시는 분이랑 이 영화를 다루니까 뭔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네요. 지금 그 젠틀몬스터 젠틀몬스터 그 얘기할 줄 건물. 알았어. 젠틀몬스터 맞아요. 얘기할 줄 알았어. 젠틀몬스터 건물 지금 네. 완전 힙한 브루탈리즘 건물이잖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브루탈리즘의 형식이긴 하나, 뭐 이제 옛날에 이제 처음에 브루탈리즘의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더 젠틀몬스터 강했죠. 신사옥.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면 처음에는 되게 거칠거든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거푸집을 띄어내면.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옛날에는 그대로 쓰지 않고 미장을 한다거나 그쵸. 갈아낸다거나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그대로 마감을 해버린다. 그런 의미로 만든 건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너무 매끈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브루탈리즘과 미니멀리즘과 뭐 약간 중간쯤에 있는 형태적으로는 브루탈리즘이나 맞아요. 재료적으로는 사실 뭐 미니멀리즘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뭔가 보면은 우리도 옷 스타일도 지금 되게 복고풍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옛날에 입었던 힙합 바지들이 다시 돌아왔고 오히려 스키니가 되게 촌스러운 디자인이 되듯이 뭔가 건축 쪽도 조금 옛날 그 유행했던 브루탈리즘에서 약간 좀 더 그 요즘 진화된 스타일의 형태로. 느낌으로 변형된 느낌으로 다시 유행하는 것 같다는 맞아요. 게 왜 카페들도 그 옛날에는 카페베네 스타일의 그런 뭔가 정형화된 느낌, 깨끗하게 그 맞아. 민들레 영토스러운 느낌이 유행하다가 음. 한동안 요즘 개인 카페들한테 유행했던 느낌이 이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그대로 맞아요. 들어가 엄청 있는 스타일. 유행하다가 그게 유행을 했고 그게 결국엔 또 이렇게 지금 네. 그 젠틀몬스터 같은 느낌의 콘크리트 느낌으로 간 거 아닐까. 맞아요. 아마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뭐가 될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고딕 같아요. 이런 거 아니야? 고딕 양식. 근데 고딕 가도 재밌을 것 같은 게 어. 또 요즘에는 너무 건물들이 약간 부들부들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곡선이 많은 느낌이 많아가지고 뭔가 좀 뾰족뾰족한 건물들에 대한 수요도가 다시 생길 수도 있겠다. 고딕. 그대로 가진 않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딕도 뭔가 이제 더 거기서 조금 또 요즘 스타일로 정제된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카페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게 유행을 하다가 또 엄청 흰벽 많이 친 모던한 느낌이 또 한참 많았어요. 맞아요. 글씨 조그맣게 쓰고 소문자로 이런 느낌. 그러고 레트로한 미국 느낌. 런던 베이글 뮤지엄 같은 느낌도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맞아요. 어디 마치 유럽 어디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미국 어디에 있는 느낌. 맞아요. 그 베이글 뮤지엄도 사실은 뮤지엄이잖아요. 카페라고 이름을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뮤지엄스러운 느낌을 는 거지. 카페에다가 넣은 느낌? 뮤지엄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잖아. 그쵸? 예. 이름 잘 졌어. 런던이 주는 고급스러움도 있고. 맞아. 그리고 런던 베이글이 출신도 주는 아니야. 귀여움이 있잖아 또. 그치. 런던 출신도 아니야. 맞아. 뮤지엄도 아니야. 아니고 한남동에 있었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런던 베이글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고 솔직히 그렇지. 이름으로 치면은 그렇지. 막 요즘 웨어하우스가 있을 수 있고. 와플 대학도 있는데 와플 근데 대학. 하필 뮤지엄을 넣었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하긴 그러네. 맞아. 박물관. 네. 그러게 뭐가 또 유행할라나 음. 알면 좋겠네요. 노티드는 요새 좀 맛이 간 것 같죠? 그리고 노티드스러움의 그 알록달록 귀여움이 조금 이제 내려간 느낌이요. 그 맞아. 런던 베이글 뮤지엄스러움의 느낌에서 이제 그게 그 뒤쳐졌어요. 노티드는 이미 그 브랜드가 다 소비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너무 많이 빨리 확대됐고 그리고 충분히 다른 브랜드들이 카피하거나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런던 베이글은 그래도 많이 그 가치를 되게 계속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 노티드는 그 담당 그걸 개발한 팀이 너무 그 프랜차이즈화를 빨리 해가지고 모든 매장들이 다 전국에 깔려버린 것도 되게 맞아. 안 좋은 이유 중에 희소성이 떨어졌구나.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런던 베이글 같은 경우는 그 몇 가지 점포에서만 맞아. 굉장히 조그맣게 운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줄을 줄을 서는 서지. 거고, 근데 노티드는 옛날에 그 줄 서던 점포들이 이제 전국에 다 있으니까. 그래 성심당 전국에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이지. 진짜 섬심당은 그 대전을 먹었잖아. 삼신당 케이크 살라고 아침 6시에 그 일어나가지고 줄 섰었다니까요. 근데 어머. 웃긴 게 그 아침 6시에 막 누군가들이 뛰어가요. 그럼 다 그 사람은 성심당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야. 아니 그 6시간 갔는데 1등이 아니었어요? 거의 1등에 가깝긴 했죠. 근데 우와. 1등은 아니었어요. 진짜? 네. 아니 매일 그런다고? 매일 오픈런을 한다고? 새벽에? 원하는 그 유행하는 케이크가 있어요. 아, 그 진짜? 그 그때 시즌마다 나올 때 그렇겠지. 네, 뭐 딸기 시루 이렇게 그 케이크가 와. 있는데 그 케이크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온라인으로 얼마 전에 팔지도 곰팡이 않고. 펴서 막 사과문 올라오고 그랬더만.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못 봤고 어쨌든 맛있긴 한데, 그리고 가격 대비 딸기를 진짜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딸기가 너무 많이 넣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케이크를 들었는데 케이크가 무거워. 케이크가 묵직해. 비싸겠지 뭐. 아니야, 안 비싸요. 안 그러니까 비싸? 그걸 넣은 거에 비해서 아, 가격 대비 괜찮다. 그게 괜찮다 보니까 유행하게 된 거예요. 딸기 시루는. 아, 그냥 빵만 사려고 가면은 이렇게 줄 안 서요. 야, 케이크에 딸기가 너무 많아. 진짜네. 급격히 올라간 기용. 딸기 시루가 마감했네요. 딸기 시루는 진짜 원래 많다. 그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맨날 파는 케이크 아니에요. 그리고 딸기 시즌에만 팔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희소성 마케팅을 런베뮤는 잘하고 있으니까 빨리 식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거기 그 런베뮤 담당하신 분이 굉장히 미적 감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 유퀴즈에 나온 거 그 보셨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젊게 살더라고. 네, 나 그분 나이 듣고 놀랬다. 나. 그러니까 몇 50대 살인데? 50대예요. 아 그래? 근데 엄청 어려 보여요. 20대처럼 하고 다니고. 난 네. 20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진 그렇게 보고. 하고 다녀. 네. 응. 그렇게 생겼어요. 엄청 말랐지. 네. 네. 에드리언 브로디도 그렇고 역시 말라야지 살 얼굴이 빼자. 유지되나. 살 빼자. 에드리언 브로디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별로 잘 모르겠더라, 차이를. 진짜 똑같더라. 응. 응.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 박 실장님은 그의 심정에 100% 이해를 하시면서 네, 너무 이입이 많이 돼가지고 눈물도 났나요? 눈물은 전혀 안 났고, 네. 그러니까 그 감독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음. 사람은 전공자가 아닐 텐데 관련 일을 해본 적도 없을 텐데 어쩜 이렇게 잘했지? 꼭 모르죠. 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긴 네, 하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 이렇게 실감나는 이런 실화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걸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 음. 그렇습니다. 스카이님 뭐 하시죠? 네. 지금 방송 안 하시고 뭐 하시죠? 방송했는데요. 지금 뭐 성심당 인스타를 한참 봤습니다. 아 그래요? 성심당의 지금 성공- 케이크를 드시고 싶으신가 본데. 성신당의 성공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요거 끝나고 네. 괜찮으시면은 네. 제가 뭐 치즈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이랑 해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이서 드시는 건가요? 드실래요? 저는 그걸 먹고 가면 집에 못 갑니다. 어쨌든 브루탈리스트. 네.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네. 더 가겠습니다. 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요. 3시간 반. 3시간 나 반이라. 진짜 2시간 넘는 영화 너무 오랜만에 봤어. 와 인터미션도 있어. 진짜. 네. 중간에 갑자기 화면이 멈추더니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극장에서 안 봤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오라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했어요. 보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었던 거지. 이거 이동진 5점 영화인 거 알아요? 맞아요. 아, 근데 영화가 너무 그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도 많은데 전 너무 이렇게 꽉 찬 영화 사실 좀 부담인 게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너무 야한 장면이 많이 나와. 그런 것 약간 좀 보기 불편했고. 어떤 장면이요?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창녀한테 가는 것도 그렇고 아. 뭐 자는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굳이 하는 장면들도 있었다. 근데 이게 영화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뭐 표현을 하기 위한 장치였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굳이라는 생각은 사실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이미 왜냐면은 이 주인공이 아까 말했듯이 그 부호한테 당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많이 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죠. 네. 근데 막 실제로 저는 근데 그 장면들이 막 이렇게 뭐 야한 장면으로 느껴지진 않았어. 뭔가 다 막 노출이 되는데도 그게 성적인 그런 그쵸. 느낌이 별로 안 흥분감을 들어. 주진 않았고 오히려 그냥 야하게 왜 그냥 야한 그냥 장면 노출이 그냥 심하다. 왜 이렇게 보여주지? 뭐 이런 오히려 느낌? 약간 네. 불편한 느낌이었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편하고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거죠. 불필요하다. 네. 뭐 꼭 불필요하진 왜냐면 3시간 않은 것 같아. 40분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게 되게 클래식한 영화잖아요. 네. 영화가 마치 진짜 옛날 대부 시절에 만든 것 같은 그런 그 기법, 카메라도 그렇게 썼고 그 비스타 촬영했고 그리고 내용을 그 전개하는 방식이 되게 클래식해서 그렇죠, 그렇죠. 나는 감독이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 저도 30대 30대예요? 36인가 그래요. 88년생이에요. 그 사람이 리튼 앤 디렉티드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버젯이 1,000만 불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150억밖에 안 돼서 거의 독립 영화 수준이에요, 미국에서. 140억을 브로디가 받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영화는 엄청 거대해 보이거든요. 엄청 큰 영화 같이 보이지. 엄청 큰 영화. 스케일이 엄청 커 보이잖아. 근데 버젯도 적고 되게 신기하다. 효율적으로 마스터피스를 잘 찍었다. 찍었네. 7년 7년 찍었다면서요? 7년을 구상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촬영 자체는 짧게 35일. 했구나. 촬영을 엄청 35일. 촬영일이 엄청 짧아. 오. 35일. 콘티를 진짜 잘 짰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영화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네. 아니, 버릴 게 없었겠지.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연기자로서의 활동이 그 연출 활동보다 훨씬 많아요. 감독이 연기를 했구나. 연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배우 출신이구나. 퍼니게임에도 나왔었고 그 미카엘 하네케 감독 퍼니게임, 멜랑콜리아 그 라스폰트리에 감독 영화에도 나왔었고 좀 그 인디 영화들의 그 연기자로 많이 주연 조연급으로 많이 나왔고 그러네. 노아 바움백 영화에도 나왔고 근데 그 좀 연기자구나. 그리고 배우 시절이었을 때 좀 미남이었대요. 지금은 살이 쪘는데 그러네요. 사진이 엄청 미남인데요. 근데 지금은 그 얼굴이 없어요. 지금 진짜 그 얼굴이 없어요. 누구세요? 비교해 보실래요? 비교 사진 보여드려봐요. 어디 갔지 얼굴이? 그러니까 이 얼굴이 그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누르니까 안 나온다. 완전 다르네. 어머. 같은 사람은 맞네. 근데 거의 격변했네. 네. 어머머머머. 골든글러브 받았네요. 클래식한 저예산 영화. 와 대단해. 어떻게 이 돈으로 이렇게 찍었지? 아니 근데 배우 그 개런티만 출연료가 해도. 있는데 개런티를 좀 덜 받았을 수도 그럴 있죠. 수도 독립 있죠. 영화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본인이 배우 활동하면서 이제 약간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배우들이랑. 야, 좀 나와주세요. 네, 좀 이렇게 했겠죠. 대신 영화가 잘 돼가지고 어쨌든 상도 받고 연기력도 인정받았잖아요. 이게 근데 딱 봐도 이 영화가 솔직히 말해서 그 영화의 짜임새도 좋고 잘 만들긴 했지만 이게 딱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거 되게 아카데미를 노렸지. 네. 각 잡고 만들었지. 각 잡고 아카데미를 노린 작품 같다. 인디버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인디버스터. 네. 맞아. 그 처음에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이렇게 뭐 기차에서 내리고 배에서 배에서 내리고 뉴욕 사람을 보여주는 만나고 장면. 그 창녀를 만나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벌써 이거 뭔가 대작의 느낌이 그때부터 생각해보면은 옛날이라는 거 연출을 되게 그 돈 안 들이고 잘했던 게 아까 말했듯이 뭐
자유의 여신상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네. 근데 그런 거 장면들 보면은 여신상만 그 찍었어. 옛날 배 그런 거 없어. 맞아. 보여주지 않아. 맞아. 맞네. 그 장면 없어. 그냥 어두운 근데 장면만 어두운 나오고. 장면 나오고 아 뭔가 배 어딘가에 이 사람이 맞아. 지하에 있구나. 맞아. 또 올라왔는데 맞네. 그 딱 그걸 보고 아 여기 이 사람 해외에 있다가 유럽에 있다가 뉴욕으로 맞네. 이민 왔구나. 말로. 이 그냥 그거를 말로? 그걸 맞아. 이제 뭔가 연출적으로 이렇게 맞네. 보여주죠. 뭔가 배 위에서 쫙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네. 네. 배경이 없네. 그걸 네. 보니까. 아 그리고 그 사촌 집에 갔을 때도 그 네. 가구점 있잖아요. 네. 가구점도 그 주변에 거리가 나오지 않아. 맞아 그 가구점 딱 딱 거기 파사드만 나와. 네. 그리고 그 내부 그리고 실내. 맞네. 그거 돈 얼마 들지도 그리고 않았어. 차 옛날 차 그냥 그 클래식카 타고 다니고 구에다가 그리고 그 저택 나오잖아. 응. 저택도 주변에 배경이 없어. 저택만 나오네. 그리고 저택만 나와. 미국도 유명한 저택은 원래 그 저택 주변은 다 그 정도의 뷰예요. 그 정도의 그렇지. 그 옛날스러운 느낌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응. 거기 커뮤니티 센터 건립하는 과정도 응. 미니어처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와이프 편지만 주고받잖아요. 유럽 장면 안 나와. 유럽 장면 안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그리고 뒤에 잠깐 나와요. 와이프. 로마. 한 번 나올 뻔한데. 나올 뻔한데. 로마도 사실 로마 안 간 거 아니야? 로마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 저기 그 뭐냐 유니버셜 테마파크 같은 데에 있는 유럽 마을 같은 데에 들어가가지고 찍었으면은 아닐 수도 있지. 음. CG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감독이 생활고를 겪어가지고 집세 내기도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이 영화 찍고 하는 중에도 광고 촬영하는 거 알바도 하고 그랬대요. 거의 뭐 에드리언 브로디랑 똑같네.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라즐로 토스랑 비슷한 삶을 아무리 살면서 저예산으로 뼈를 갈아서. 찍는 게 이제 그런 돈들이 빠졌기 때문일 거예요. 음. 감독의 연출비 이런 게 빠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연출 진짜 잘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진짜 그리고 보면 막 골목 이런 데에서 뭐 이렇게 성매매하는 장면도 어두운 골목에 주변이 보이지 않아. 그렇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안 나와. 야, 근데 그냥 느낌으로 그 까라로 아 여기 지금 1940년대야. 실내인지 실외인지도 모르겠어. 40년대, 50년대 보여주고 이제 말투로. 맞아. 아유 재밌었습니다. 둘 다 시대극이네요. 아까 먼저 번 녹음한 그러네요. 승부랑 승부도 그렇고. 브루탈리스트. 물론 3, 40년 넘게 그 차이는 간극이 있지만 좀 길긴 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잘 멋있었다. 처절하더라 진짜. 저절에.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영화였고. 공감이. 근데 만약에 돈을 못 받아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 네. 근데 진짜 너무 내 생애 최고의 건축물이 될 것 같아. 그럼 만약에 개인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년 하죠. 동안 할 거예요? 한다고요? 무조건 만들 하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니까 내가 응. 빚을 지지 않는 이상. 응. 얘는 그러니까 빚도 지는 것 같은데. 얘는 믿음 좋지.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는 이제 공사하는 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응. 근데 뭐 설계비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내 인건비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돈을 못 받더라도 응.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응.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있다면 안 받아도 될 것 근데 같아요. 이거에 되게 그 할애해야 될 시간도 되게 많아. 노력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개인적인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 정도예요. 개인적인 일 한다 그러면은 그냥 가족 같은. 몇 시간 동안 알바 뛰는 수준이어야 돼. 다른 인테리어 일 못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쵸? 그건 매일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은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 디자이너들은 항상 시간과 싸우니까. 그쵸? 지금 스칼리님도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일이 한창 많을 때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이제 선택의 기로거든요. 내가 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고객은 관심 없어.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100년이 저렇게 걸려도 돼. 아니, 고객은 이게 네. 내가 1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네. 그거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쵸? 똑같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욕심에 더 좋은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싶어,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거거든 항상.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조금 나의 그 욕심을 좀 버리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는 가족과 모든 것을 좀 포기하고 하고 있네.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좀 이해를 요구하죠. 이거는 좀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내가 시간을 같이 못 보낼 것 같다. 좀 바쁘다. 이해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항상 미안한 마음은 있죠. 그럴 때. 근데 항상 고민돼요. 그런 거는. 이게 진짜 정말로 이거는 딱 순수하게 나의 그 리소스가 퀄리티로 거의 직결되는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기 드물게. 보통은 그냥 일반 수준의 일만의 노동력만 투여해도 그냥 뭐 수월하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무직 일들은. 뭐 내가 뭐 더 노력을 기울인다 해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들이 그렇죠. 많지 않은. 그러니까 뭐 광고 일도 사실은 조금 건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광고도 그렇죠. 왜냐면은 프로젝트를 따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이제 네, PT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근데- 실제로 네. 일을 하는 것보다 일을 따기 전에 일이 더 많은 경우가 그쵸, 많죠. 그쵸. 예. 그리고 일하고 나서도 따고 나서도 어쨌든 그것도 되게 퀄리티 있게 영상물이라든지 어떤 제작물로 뽑아져 나와야 되는 것. 평가의 기준도 주관적이고. 예. 그러니까 광고도 살짝 이런 창작의 길인 것 같고, 근데 일반 사무직 일들 대부분은 그런 창작적인 어떤 그 노력의 결과치랑 그런 게 다 비례하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일이 명확하게 끝나는 지점이 딱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실 좀 좋은 일인 거죠. 되게 보면. 그렇군요. 쉽지 않은 것 같아.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딱 끊고 그냥 끝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일을 많이 받아오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일을 언제까지고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내가 다른 일로 바로 또 뛰어넘어갈 수 있게끔 네. 그 어떤 룸을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창작 활동도 해야 되지만 또 돈 생각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사하는 업체들과의 또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중요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그런 신경 여러 쓰기 가지 참 많네요. 롤들이 있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남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그쵸, 나오거든요. 그쵸. 내가 죽어도 죽어도 그러니까. 남는 거. 죽어도 남진 않겠지만 그래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저희가 만든 거는. 그리고 길 가다가 이렇게 가끔 제가 공사한 어떤 상업 공간이나 이런 게 보일 때, 저거 디자인할 때 했던 그 감정들 그런 게 다 이제 떠오르고. 그럼 유명한 건축가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클까? 그러니까. 그럼요. 심지어 그 건물들은 아마 몇백 년 동안 안 없을 가능성이 그치, 높은데. 그치. 그렇죠. 그렇게 유산이 되기가 또 되니까. 어렵지 않지. 어렵지. 너무 어렵지. 대단한 것 같아. 그 맛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유명한 건축가들도 스스로 나는 창녀처럼 이제 창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래도 보면은 고급이시네요. 고급 이렇게 표현 VIP. 너무 웃기지만 근데 약간 그 영화 감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 감독도 남잖아요. 어쨌든 영화라는 작품이. 그리고 내가 그거 찍는 동안에 별의별 고생도 하는 경우도 많고 막 영화 감독들도 맞아요. 그 투자 받을 때 거의 막 싸바싸바 하고 다니고 그리고 뭐 연출도 내가 하고 싶다고 연출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제작사에서 나를 밀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영화랑 건축이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도 어떻게 보면 되게 구축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설계가 있고. 그렇지.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개인 돈으로 못 만들잖아. 절대 못 만들죠. 영화 개인 돈으로 만들려면 홍상수 같이 만들어야 되죠. 홍상수가 거의 개인 돈으로 만들잖아요. 홍상수가 승자네. 홍상수는 얼마 전에 그리고 등남하신 것 같던데. 실제로 부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요? 그게 작품들에 또 약간의 그 팬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느 정도의 벌이는 되고 있어요. 아. 원래 그게 기본
BEP만 넘으면은 네네네. 다 장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BEP가 다 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치. 제작 단가 대비 그리고 캐스팅하기도 쉽잖아. 홍상수인데. 콘서트 거의 다 노래 개런티예요. 그렇겠지. 네. 웨스 앤더슨이네. 웨스 앤더슨 뭐 신작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또 나오나요? 열심히 하시네요. 이제 흥미 제로. 그분은 근데 진짜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게 거의 건축물이야. 음. 진짜 건축물처럼 만들어. 맞아요. 너무 미술적으로 되게 그 꼼꼼하잖아요. 이제는 아무 장면이나 딱 캡처해가지고 액자에 걸어놔도 되고. 웨스 앤더슨식 뭐 AI로 영상 만들기 이런 클래스도 아예 있던데요. 아 그래요? 완전 그냥 지브리 만드는 거 똑같네. 근데 너무 공식이 이제는 뻔해가지고 그치. 좀 재미없어요 이제는. 또 색깔도 장르- 다 뻔하고 색깔도 뻔하고 그냥 이제는 새롭지 않아. 자기 카피만 계속해. 재미없어. 약간 더 자기 잘할 수 독재. 있을 텐데. 자기 독재.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그런 거 보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리들리 스콧이 대단하다. 리들리 스콧은 우리 대단하죠. 형님이 대단하시죠. 아, 리들리 스콧 영화는 그리고 또 그 의외로 이게 또 너무 그 사람만의 시그니처만 있어야 하고 그 사람만의 유니크함이 있어야지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또 너무 그거가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지문이 되면 안 된다고 느끼는데 근데 리들리 스콧은 또 의외로 그 시그니처가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아.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 다 보고 나면 이거 리들리 스콧이었네 이런 느낌? 걔 상업 영화인데 응. 이거 리들리 스콧이 했다고? 응. 상업 영화 감독이지. 응. 그러고 나면은 그러고 보니까 뭐 이렇게 딱히 손댈 데가 없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공장 돌리고 있다고 같아. 공장은 공장인 것 당연히 같아. 있고. 어. 그러니까 연출까지도 시키는 공장이 있는 연출 거 같아. 공장이야. 공장장이야, 공장장. 공장은 공장장이지. 음. 밑에 자기 유전자를 받아먹은 어떻게 수많은 그 나이에, 직원들이 있겠지.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그렇게 열렬하게 그 영화를 찍을 수 있는지. 대단합니다. 자, 한줄평가 평 한국 말이 안 나오네. 변초초. 한줄평가 별점. 마지막에 박 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은 이번엔 더덕님부터. 네, 영화를 짧게 본 러닝타임에 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짜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유명한 명언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뭔데요?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예술의 삶은 무한하다. 왜요? 아까 그거보단 나아요. 그 뭐였죠? 네? 승부의 세계는 내혹하다? 몰라. 근데 일부러 약간 병맛으로 하는 것도 있죠 지금. 몇 점이에요, 몇 점? 에? 아닌가? 3.8점이요. 오. 저 병맛으로 한 거 아닌데 진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작에 그게 한줄평이야? 네. 아 그래.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미친 듯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돈 많은 사람도 그 예술을 탐욕하는 거고 왜냐면 돈은 결국에는 남지 않잖아요. 나한테 남는 건 아니잖아. 물론 자식들한테 남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스칼렛님은요? 저는 4점. 4점. 아, 그때 우리가 놓친 얘기 중에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얘기를 못했네. 이 완전히 아메리칸 드림을 박살내는 내용이다. 실제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거고. 그렇지. 말만 드림이지. 그 부자 뷰캐넌? 네. 왜 자꾸 뷰캐넌이라 그러는 거예요? 벨뷰런? 벨뷰런. 벤 뷰런. 벤 뷰런이 이제 벤 뷰런이 미국 같았고. 그치. 근데 미국을 상징하는 되게 거죠. 상징하는 부자고 그 웰컴, 우리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세계를 지어줘 이래놓고 야, 이 미친놈아, 이 창녀야, 막 이러면서 막 애를 막 돈 많이 들면 안 돼. 돈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까라 그랬다가 막 난리치죠. 맞아. 깔보고. 깔보고 그래놓고 난 널 아주 존경해, 막 이러면서 고마워, 막 이러고. 너한테서 명성만 가져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슬픈 아메리칸 드림이 생각났습니다. 슬픈 아메리칸 드림이다. 네. 한 줄평은 아니고요. 자, 4점이고요. 한 줄평은 삶의 처절함과 예술의 까먹었다. 삶의 처절함과 예술의 흔적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비웃고 여긴 약간 애매하게 그냥 이러시네요. 비웃었어. 그렇군요. 삶의 처절함과 예술에 향한 집념.
네? 갑자기 또 왜 고쳤어요? 내가 편집해야겠다. 예술 향한 집념. 예술을 향한 집념. 네, 저는 4.5점이고요. 동업자 마음으로. 남일 같지 않다. 뭐야? 남일 같지 않다. 진짜 그거예요? 어이없네. 내끼지 않네. 또 지조 없으니까 우리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네. 근데 엉망진창이네. 우리 이게 시그니처라고 생각해 나는. 이 한 줄 평이 약간 성의 없는 거? 이게 시그니처인가? 실컷 얘기해놓고 앞에 얘기한 것들을 훨씬 더 잘 말한 것 같아. 맞아. 그렇죠. 도덕님 차가 있나? 차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저기 끝나는 시간보다 1시간 더 녹음했네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영화가 길었으니까요. 저기 그 대로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아니다. 정리하고 태워다 가는데. 주세요. 네, 저기 양재역까지 태워다 주세요. 오케이. 아, 양재역에서 제가 버스를 타러 가는데 네네. 여기서 또 양재역 가는 데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태워다 주셔도 조금 나을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얼른 한 치워야겠습니다. 차라도 빨리 타는 게 낫지. 네. 한 턴이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